안녕하십니까. 사과 색깔이 어떻습니까? 사과 색깔이 좀 좋아요. 아, 원래 깔 때문에 다 고민이 많은데 색깔이 좋네요, 여기는. 좋아요. 아, 아직 다 익지는 않았는데 예. 좋은 건 좋아요. 아, 그렇네 보니까. 이거 다 선별하신 모습이네요. 예, 이거. 그래 잘났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 TV입니다. 원래 만성종 후지 착색이 불량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시 삼북면에 위치한 가소원에 들러봤습니다. 착색 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자, 후지 색깔이 상당히 잘 나는 편입니다 보니까. 비가 와갖고 예. 원래 전국적으로 제가 많이 다녀보고 또 현황 말씀을 들어보니까 색깔이 나지 못해가지고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여기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8년생인데요. 8년차. 미얀마. 미얀마 후지. 예, 미얀마. 색깔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발린된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예. 미비해요. 들렀어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평균적인 이 착색 상태가 조금 나쁘다 보이십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나쁘고 예. 한 일주일 늦은 것 같아요, 박사님. 올해. 좀 늦죠, 그죠? 예, 예. 원래 날씨가 원체 뜨겁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착색 발견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여기는 그래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전체 발견 정도가 좀 더 우수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맙습니다. 예. 큰 병은 없네요 보니까. 글쎄요, 박사님 덕이죠. 다 하라는데 다 갈반도 그렇게 없는. 네, 갈반도 전혀 없고 예, 예. 열매도 보니까 원래 여기가 해발이 어떻게 됩니까? 한 400m 됩니다. 해발 400이죠. 예, 예. 저 뒤로 보면 전부 산인데 예. 결과적으로 산지형 가소원에 속하는데 원래 산지형 가소원에 위치한 이 사과밭들이 노린지 피해가 사실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박사님 보시다시피 별로 못 느낀 것 같은데, 그거는. 예, 깨끗하게 보니까. 네. 식혜는 첫째 소독하고. 예. 예, 그래서 그 덕분이지 뭐. 갈반도 현재 없고 엽색도 아주 연한 배추 잎색으로 네. 탈색이 잘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잎 뒷면도 보니까 굵은 연맥에 붉은 단풍이 살짝 스며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비배 관리가 참 잘 됐다. 이 비배 관리가 정말 관리는 중요하거든요. 미량 요소를 한 3번 쳤고, 몇 월 달에 시비하셨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한 번 쳤고, 예. 3월 달에 쳤고, 예. 5월 달에 한 번 쳤고. 5월 달에 한 번 더 하셨네, 그죠? 다 하셨어요. 보통 제가 이 수확 후에 1차, 네. 봄에 한 번, 그 다음에 5월 말쯤 돼가지고 뭐 인상가리 이런 걸 많이 권장드리는데 인상관리 시 전에 이거 걸쳤어요. 하셨고요. 네. 비배 관리는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일단 약 방제도 잘 돼가지고 큰 병도 없이 예상보다는 착색 발견이 잘 됐다. 특별히 뭐 관리한 근데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바빠서 적발 못 했는데, 예. 포르테. 포르테. 그게 과도 예쁘고, 예. 보시면 알지만 사과가 깔끔하게 나왔죠. 깨끗하게 나와, 포르테가. 깨끗하게 나온다. 예. 모양도 좀, 보시다시피 모양도 예. 괜찮고. 예. 포르테 3번 쳤거든요. 3회 살포하셨다고요? 예. 저, 꽃피기 전에. 그러니까 저 안쪽에도 보니까 색깔 관리 잘 됐는데. 색깔 잘 나요, 박사님. 예. 프리엠은 안토신. 안토신? 프리시엄. 안토신 프리미엄. 네. 저는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회장님께서 실제 어떤 농법을 적용했느냐, 네. 어떤 걸 연면 살포하고 또는 토양 시비를 했는가, 네. 이걸 제가 말씀을 들어보러 왔거든요. 저는 질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미량요소, 포르테. 미량원소만. 네. 하도 방제가 잘 됐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착색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안 돼요. 예. 그래도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많이 다니보고 있으니까, 타 지역이나 타 농가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색깔이 잘 발렸는 걸로 고맙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양양은 충분히 방제를 하셨겠네요. 약은 제가 양양을 좀 많이 쳐요. 예. 한 300평? 500에 계산하면 300평. 좀 많이 쳐요, 많이. 그거는. 넉넉히 많이 쳐, 많이. 충분하게 살포하신다. 충분하게 쳐. 예. 300평 치니까 아주 넉넉해요, 충분해. 결과적으로 300평당 500리터를 예. 분부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예. 살포하신다. 그 단저, 견물이 썩은 병, 노린재 피해 이런 것들이 일체 현재 제 육안에는 목격이 되질 않고 있다. 그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없는 것 같아. 뭐 수확 후에 일반 그런 대비 그런 건 안 하시죠? 안 해요. 저는 미량요소만 11월 달에 한 번 또 할 거 또 주문해놨어요. 예. 11월 달에. 그 결국 11월 달 벌써 주문이 기지가 됐습니다. 넉넉히 해야 돼, 넉넉히. 넉넉하게. 미량원소는 그럼 300평당 몇 포 기준 300평 살포하십니까? 2포 써요, 2포. 300평당 2포. 네. 그래도 필요 없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2포. 예. 이쪽이 양이 좀 많긴 많은데 예.
기왕이면 나무도 이제 저기 하니까 예. 좀 더 쓰는 게 낫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은 그 허실, 손실분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물론 원래 열과가 일부 발생되고 있지만 그 전국적인 현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열과가 좀 있어갖고 열과 지르가 있더라고. 그걸 내가 2번 쳤거든요. 예. 근데 있긴 있어요.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놈은 거의 없네. 또 제가 눈에 안 보여요 보니까. 저도 여기는 안 나보면 거의 덜어 있어요. 있기는. 예. 그게 좋더라고. 그게 하기. 예. 여기 그냥 이제 처음 써봤거든요. 처음 써봤고요. 예. 아. 그게 좋더라고. 이 동네에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색깔이 잘난 집도 몇 집 있고 예. 아직까지 색깔이 아주 미흡한 집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왼쪽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왼쪽에 있는 현재 10년생 후지의 착색 발견 8년. 상태입니다. 요게 8년. 아, 8년생이라고 그랬죠. 8년생. 예, 후지 8년생 8년생. 미야마 후지입니다. 미얀마. 예, 현재 착색 발견 상태입니다. 자, 상단부, 그 다음에 이 중단부, 저 하단부 쪽에 이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빛이 많이 반사돼 가지고 자, 저 안쪽에 있는 나무의 이 착색 발견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전국 전체 에버리지 착색률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착색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박사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자주 뵈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박사님도 많이 바쁘시고, 예. 저도 또 당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가을 되다 보니까 또, 그죠? 맞습니다. 가족 현장에서 또 예. 만나게 되네요. 금년도 이 사과 착색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음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날씨가 일단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과라는 작물 자체가 원래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그런 작물이 되다 보니까 예. 이 올해 같은 날씨는 사실 사과나무가 견디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의 날씨였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과인 경우에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은 온도가 24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4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광합성 동화산물을 생산했는데 이 생산된 동화산물이 소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24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25도부터는 이제 소비량이 이제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6도를 정점으로 해서 36도가 만약에 된다 이러면은 광합성 동화산물을 100을 생산한다면은 100을 전부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기온이 됩니다. 그래서 예. 36도의 기온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광합성 동화산물을 전혀 축적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도가 넘어가는 어떤 기온이 엄청나게 더 많았습니다. 또 야간 기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광합성 동화산물을 전혀 축적하지 못하는 동화산물을 축적하지 못하다 보니 이 동화산물을 이용해서 결국은 착색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동화산물이 축적이 안 되니까 착색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아주 착색에 불리한 그런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예. 그러고 그 지역에 위치한 가소원 입지적인 조건, 환경 조건이죠. 네. 그러한 그 해발 문제, 아마 저지대보다는 350고지 이상의 중고지대가 착색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저 강원도를 가보니까 해발 550고지에 4일째를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갈반도 많고 착색이 불량한 가소가 있더라고요. 예,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해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은 햇빛 양입니다. 그래서 저지대인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적고요. 그래서 저지대의 먼지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광합성을 하는 빛이 왔을 때 이 빛에 있는 자외선이 산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과피에 자외선이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지대에서 착색이 덜 되고 고지대에서 착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제 자외선의 양입니다. 자외선 양이 충분하게 과피에 닿아줘야지만 착색이 잘 되는데 저지대인 경우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먼지들에 의해서 오히려 산란이 일어나서 자외선이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제 고지대는 전반적으로 이제 먼지 양이 적기 때문에 과피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착색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꼭 그것만 하나의 어떤 팩터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기후 조건은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햇빛 양을 내가 인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가 오는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재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어떤
착색을 잘 시킬 수 있는, 제가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질소를 갖다가 좀 제약을 두는 그런 형태의 농법이 되고, 미량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비하는 그런 농법으로 조금 기존에 이제 하던 농법에서 약간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도 물론 대과를 생산하시면 좋지만 대과가 안 나오더라도 중소과일 등 경우에도 착색만 잘 되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 되면 좋습니다만 그래 집중하지 마시고 질소 시비량 줄이시고요. 뭐 대비나 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가 좀 떨어지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하시고, 이제 미량 원소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시비하시는 그런 형태의 시비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이제 이 열악한 기후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착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잎 관리 문제도 금년도 역시 그 잎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사과 재배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 과수 우리 농가분들께서 잎은 멀쩡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의견도 많긴 많거든요. 그럼 뭐 아까도 기후 말씀하셨지만, 예, 그거는 예. 뭐 결국 기후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 36도가 넘어가면 예. 광합성 동화산물을 생산을 하지만은 그걸 모두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축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 조건이 안 맞아지면은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배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실의 비례라든지 또는 착색과 관련돼서 그 벡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질소라는 성분은 광합성 동화산물을 갖다가 착색으로 온전히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다시 말해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시비가 많이 돼서 결국은 질소를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은 광합성 동화산물이 온전하게 착색 쪽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로스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색이 더디되고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때문에 질소 관리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아까도 우리 이 박사님께서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예. 이 지구 온난화는 더 가중화될 것이다. 예.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과든 배든 복숭아든, 오늘 뭐 사과 방송입니다만 모든 배추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뜨거운 열기에 과연 작물이 온전하게 생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보통 이래 보면은 지상부에 보이는 부분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은데, 토양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 관련, 네네. 또 토양 속의 비배 관리 문제, 이러한 것들을 잘 컨트롤 한번 해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뜨거움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수라는 것은 이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의 생명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뿌리 관리를 잘 해줌으로 해서 나무의 수세도 안정화되고, 어떤 특별한 어떤 기후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뿌리 관리를 하실 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질소 많이 쓰면 뿌리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약해지죠. 네, 뿌리가 약해집니다. 예.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늘상 이야기합니다만 질소 관리를 갖다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탭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미량원소를 갖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미량원소 중심의 시비를 하셔가지고 뿌리가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뭐 최근에 발근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발달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 정말 앞으로 그 과거 관행적인 퇴비의 무작위 시비, 맞습니다. 또한 이 미발효분 유박의 무작위 시비, 맞습니다. 대량 살포,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토양 속에도 많이 아마 축적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너무 유박이나 퇴비를 중점 시비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너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누적이 되어 있어서 수세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악조건, 재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예.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시라. 제가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이 밭은 3년간은 유박 퇴비를 끊으시라고 이야기하는 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밭들이 그렇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대한 유박하고 퇴비를 자제를 하시라. 예. 자제를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매년 엮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일률적으로 매년 다량을 갖다 시비하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한 3년 정도는 끊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착색 관리라든지 예. 수세 관리라든지 예. 모든 재배 환경 관리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정도면은 금년도 이 전체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착색이 발견이 잘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네네. 상당히 잘 됐습니다 보니까. 이 밭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둘러봤는데 뭐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시던데 수확 적기는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깔도 상당히 맑게 잘 났습니다. 예. 깔이 이렇게 좀 맑게 좀 놔줘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면 과실이 검은빛이 나는 그런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검붉은색이라 그러죠. 그런 예. 착색보다는 이렇게 좀 맑게 선홍색의 어떤 착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 이 밭은 뭐 착색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 거의 만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뭐 아주 좋습니다. 좀 뭐 더 이상 뭐 말까 이 정도 밭이 실제로 돌아다니면 잘 없습니다. 잘 없더라고요. 원래는 이 밭은 착색 관리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환경 조건도 사실 상당히 열악했고 예. 지금 10월달에 또 비가 또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착색이 상당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착색 관리를 잘 하셔. 뭐 결국은 비배 관리를 잘 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렇네요. 있죠. 예. 뭐 과원주께서 예. 뭐 아까도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미량원소 시비 같은 걸 많이 하셨다 그러던데 예. 막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결국은 착색을 우수하게 관리해서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조금 딸라고 예. 시동생이랑 오셔가지고 예. 하고 있어요. 어디로 출하십니까? 이거는 이번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안동으로. 안동으로. 예.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색깔이 꽤 괜찮게 잘 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색깔이 그냥 잘 난 것 같아요. 올해 그래도 예. 바람도 안 불고 태풍도 안 와서 여기는 예. 사과가 참 그래도 다행히 많이. 다행이네 그래도. 예. 노른지 피해 탄저병, 견무리 썩은 병 이런 병 치레한 게 없습니다 보니까. 예. 갈반도 없고. 엄청 신경 썼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뭐 다들 고생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비배 관리에 답이 있다. 즉 토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미량 원소를 적극적으로 시비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가수원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